단어 암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예. 단어 암기. 단어 암기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단어 암기를 피하거나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죠. 네. 예. 제가 물어보면은 한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이 저는 딴 거는 다 하겠는데 단어 암기는 정말 약해요. 단어 암기를 처음부터 잘하는 애들은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손에 꼽는다. 근데 이 아이들이 뭐 나중에 한 고등학교 말이나 뭐 성인, 뭐 20대 초반 이렇게 됐을 때 원래 단어 암기가 좀 빨랐던 학생들이 많이 어휘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꾸준히 하면은 효율성이 높아진다. 단정 짓지 말아야겠다. 네.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도 학생들을 단정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학생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단어 암기가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용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글을 많이 읽으면 괜찮아요. 네네네. 저는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네. 전 단어장을 많이 보지 않고 네.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네네. 근데 책만은 읽는 네.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하고 에너지 소모가 더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네. 책 조금 읽고 조금은 아니죠 사실은. 책 한 1시간 정도 읽고 단어 공부 한 30분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섞어서 하는 게 네네. 효율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 공부가 분명히 효용이 있다. 이거를 시기별로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 이제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아예 나는 태어나서 영어를 한 적이 없다. 네. 이런 아이들은 단어를 어떻게 익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림으로 하는 게 좋나요? 그림으로 다 하죠. 예, 네네. 그림으로 하죠. 예. 그림하고 이거 뭐 저기 그림 보고 이게 뭐 예뻐하면 그림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저기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혹은 유치원 네. 요 정도가 돼갖고 한국어로는 이게 뭔 단어인지 안다 하는 아이들한테 이거를 매칭되는 한국어 뜻을 같이 외우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영어로만 네. 이 사물을 보고 이거 영어로 이 발음이고 요 철자야 네. 이렇게만 인지시키는 게 좋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 영어로만 하는 게 좋은데요. 네네네. 구현되기 어려워요. 구현되기가 그리고 네네. 나중에 하다 보면은 네. 딴 애들 따라하기가 돼요. 자기가 실제로 이제 애플 그림을 보고 네. 그게 애플이라고 인지 안 하고 딴 애들이 애플이라고 하니까 애플이라고 저 소리 잡고 이게 발음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네. 그 중에는 이제 네. 거기가 이제 글자로 이제 네. 전환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에서 이제 약간 아까 저기 선생님이 관심 안 주고 소외되면은 네. 그냥 뭐 딴 애들 따라하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영영풀이로 네.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도 그런 게 있고 네. 그게 효용성이 꽤 있는 방법인데 영영풀이로 단어를 익혔을 때 네. 이게 도움이 안 돼 보이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애들이 이게 영영풀이가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살릴 수 있을까요? 장점을. 그 영영풀인데 풀이를 모르는 아이들은 네. 그거를 하면 좀 어렵죠. 특히나 이제 저기 초등학교 때 특히 영영풀이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단어 익힐 때. 근데 이제 저는 관찰한 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영풀이를 보면 영영풀이에 있는 단어는 다 애든가 거의 알아야 되는데 네. 영영풀이 자체에 있는 단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단어 자체도 한 3분의 2 이상 모른다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늪에 빠진 거다. 그렇죠. 어둠 속에 나홀로 이런 건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외우게 하잖아요. 네. 뭐 아이가 이 단어를 영영풀이에 쓰인 단어를 알든 말든 간에 그냥 외우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보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 풀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는데 그림으로. 풀이의 그림, 길이와 순서. 길이와 순서 그리고 풀이 중에서 특정한 단어 그쵸. 요걸 외워서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 영어 쓰는 건데 그쵸. 뜻 한 개도 모르고 시험만 보고 이렇게 될 수가 시험 잘 있으니까 볼 수 있죠. 네네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네. 제가 그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네. 제2 외국어를 하라 그래요. 네. 영어를 못 하는데 지금 잘 네네네. 영어 배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영어를
영어를 가지고 네. 저기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 유일하게 네. 저기 그 이제 공부를 못하면은 네. 저기 여름방학에 다시 들어야 되는 네네네. 그 서머스쿨을 제가 다녔어요. 그 스페인어는 예. 그만큼 네.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영영풀이를 모르는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고문입니다. 사실 아이들한테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 네. 오케이.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영어 상당수의 이 방법 중에는 시험지가 단어 네. 시험지가 영어가 철자가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보고서 네. 한글 뜻을 쓰는 시험으로 많이 보는데 이게 채점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가 굉장히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되냐? 믿다랑 믿음이랑 믿는 네. 이런 말들을 과연 구별을 해서 채점해야 될까? 특히나 저학년인 경우에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선을 두고 이거를 맞게 해줘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 특히나 저학년 혹은 저학년. 이 과도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 품사를 맞춰 쓰는 거죠. 실은 믿다, 믿음, 믿는 이거를 맞춰 쓰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채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저학년이면 그렇게 안 할게요. 저학년이면은 네. 뭐 품산 틀려도 맞다고 하는 게 맞죠. 네. 저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네.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품사 틀리면은 네. 이게 틀렸다, 왜 네. 틀렸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네. 한 번, 두 번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사가 뭔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요것도 이제 반복이 저는 한 10번 이상 20번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감이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고생스럽지만 네. 항상 얘기를 좀 해주고 네. 틀렸다 품사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국어로도 이제 품사가 정립이 안 된 아이들한테는 요거를 구별하게 해서 단어를 쓰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네. 국어도 많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면 중학생도 많은데요. 네. 한국말 써놓고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몰라요. 네. 그런 애들 많죠. 그거 네. 구별하려면 한 30초 이상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학생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영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말도 이제 같이 배우고서 같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이머션 교육이라고 하죠. 영어로만 써서 교육하는 게 네. 장단점 중에 단점이 그거예요. 한국말하고 이게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고생하잖아요. 네네네. 네. 고생케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런 그죠 품사는 그렇게 하죠. 저는 이게 좀 네. 저의 관심사예요. 네. 이거를 영어 단어를 보고 한글 뜻을 쓰는 거를 시험을 봐야 되냐? 네네. 그러니까 한글 뜻을 보고 그걸 영어를 이렇게 스펠링 쓰는 걸 시험 봐야 되냐? 이 어떤 게 좋은가? 네. 이런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입문 단계에서는 다 영어 철자를 보고 한글 뜻을 이게 시험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끔 고도로 발달된 그 순간 기억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은 정말 고도로 발달됐어요. 네. 이 순간 기억력이. 그래서 단어를 한 3분? 네. 이 정도만 보면은 한 30개는 순간 기억으로 다 기억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뜻을 다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시험 보고 한 5분 있다 물어보면은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뜻 쓰는 시험을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다. 물어보는 빈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거냐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그게 네. 좀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네. 제 생각은 네. 의지가 있으면 네. 어떻게든 꼼수를 쓴다. 왜? 제가 네. 어렸을 때 꼼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꼼수를 쓰다 보면 네. 그게 오와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아, 근데 이 꼼수 쓰는데 재미는 있는데 네. 시간은 줄이는데 이게 진짜 공부가 될까? 진짜 공부되는 방법을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생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네. 생각이 안 생기면 능력 네. 있는 애들은 네. 다 꼼수 쓰고 네. 공부하는 양을 줄이게 돼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라보는 선생님 입장이 네. 알면서 그 지적 안 하는 그냥 넘어가는 그러면 안 게 되죠. 안 된다. 약간 의심이 들면 난 이런 의심이 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면 그 어머님한테 얘기해 주냐.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영어로 써 있는데 한국말 쓴 거는 이제 그 순간 기억력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저기 한국 교육 환경에서는 영어를 보고 한글말 쓴 게 더 유용하다. 네네네. 왜냐면 스펠링이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작문할 때 쓰는 그 단어들은 아이들이 이제 오래 작문하면 스펠링 다 되거든요. 네네. 네, 그게 다 체크가 되니까 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기 뭐 그게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된 애들은 네. 그 똑같은 단어집을 할 때 네. 그 반복되는 회차에는 네. 그 한국어를 보고 영어를 써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순간 기억으로 하기 좀 힘드니까 네. 네. 그 정도 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 시작은 영어를 보고 한글 뜻을 쓰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뭐 이제 그게 수대되면은 영어 보고 한글을 보고 영어를 쓰는 거. 요거를 해보는 게 괜찮다. 네. 예, 예. 장기 기억에 좀 집중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좀 네네. 그게 있는데요. 네. 제 스펠링을 네. 이렇게 빨리 못 외워요. 네네네. 빨리 못 외우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스펠링을 빨리 못 외워도 실제로 이제 수능 보거나 이제 네. 고등학교 시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문제 없으니까. 없죠. 네. 근데 그것도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저기 문장에 맞는 문맥에 맞는 단어 쓰는 시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시험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만 봐도 된다.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그렇죠? 이게 그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어느 단어가 여기 들어가겠다는 느낌이 오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시험이다. 그런데 이것도 또 좀 단점이 있죠. 네네네. 그게 꼼수가 이제 어딜 가나 이 꼼수가 네. 세상에 존재하죠. 네. 이거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뭐 그냥 아이들은 이래요. 저기 대체로 뭐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시험장에 와서 뭐 점검할 시간은 단 몇 분이라도 주잖아요. 네. 집에서 외웠다 하더라도 점검할 시간 좀 주니까 그때 이제 뭐 특징적인 그 시험지를 딱 보고서 특징적인 문제 같은 거 몇 개 보고 빨리 찾아서 이렇게 네. 그것만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를 방지하는 대안이 있다면은 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지할 수는 있죠. 네.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지 공개 안 하면 되죠. 네네.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검은 다각도로 그렇게 하는 게 예, 좋겠죠? 예. 그렇게 하고 단어 외울 때 저희가 여태까지 본 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쓰면서 외우는 애들이 있고 네.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애들이 있고요. 네, 맞아요. 시끄러워요. 애들한테 욕 먹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너. 그리고 눈으로만 하는 애들이 있고 좀 이제 이런 애들 있죠. 여기 단어 있는데 여기 싹 가리고 그다음에 반대로도 가려보고 영어 가렸다가 한글 가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애들이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는 애들이 잘 외우죠? 일단 제일 안 되는 건 눈으로만. 아, 눈으로만 하는 애들이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네네. 자기가 자기 특성을 잘 살려서 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말로 해야 되는 아이들은 말로 하고 네. 손으로 써서 잘 되는 아이들은 손으로 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피카부 이렇게 딱 가렸다가 하는 애들을 네. 그건 또 고개도 잘 되고 네. 제가 가장 좋은 건 이거 다 섞으면 가장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네요. 섞으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쓰면서 좀 말도 네. 하고 이렇게 좀 가리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거기 문장들이 하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항상 읽어봐서
문장을 읽는 게 네. 중요하다. 문장을 읽는 게 거기 문장이 하나 있으면 하나 그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냥 또 이제 읽어보면 안 되죠. 네. 그걸 이제 읽고 이해를 역시 읽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네, 그냥 스캐닝 이렇게 처음부터 난 읽었어. 근데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 친구랑 어저께 산 바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